자, D1번을 볼게요. 영양소가 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 중 일부와 노폐물이 배출되는 경로의 일부를 나타냈대. 기억, 니은, 디귿은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고 ABC는 간, 폐, 콩팥이에요. 보면은 날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에서 생기는 거니까 CO2. 그 다음에 B에서 생성된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는 거 H2O죠. CO2는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없으니까 기억이 CO2, 니은이 H2O. 그 다음에 요소로 전환된 후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는 건 암모니아가 되겠죠. 그래서 날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려면 폐에서 일어나야 되고,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려면 콩팥. 그 다음에 C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 후 오줌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이산화탄소에다가 맞고요. 니은은 H2O니까 질소가 포함되지 않고, C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간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3번. 뭔가 이제 전환되거나 바뀌는 거 전부 다 물질 대사니까. 2번 볼게요. 세포호흡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아미노산과 포도당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 근데 나에서 뭐가 생겼냐면 질소 노폐물이 생겼죠. 질소 노폐물은 암모니아가 될 것이고, 암모니아를 만들려면 아미노산, 가가 그러면 포도당이 되겠지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요소로 간에서 전환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간은 소화계가 맞죠. 물의 일부는 호흡계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간다. 맞지? 호흡계랑 배설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D3번을 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은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봤을 때 단백질에서만 지금 디귿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에서만 생기는 노폐물, 디귿이 암모니아가 될 것이고, 기억과 니은은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될 것인데, 기억은 폐로만 나가고 니은은 폐랑 콩팥으로 나가죠. 그래서 니은이 H2O. 왜냐면 얘는 숨을 쉬면서도 나가고 날숨으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오줌으로도 나가니까 폐는 CO2가 되겠죠. 폐로만 나가는 거. 그래서 폐는 배설계에 속하는 게 아니라 폐는 노폐물을 내보내지만 호흡계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물이다. 맞고, 디귿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다. 맞죠? D4번도 D3번이랑 비슷한 문제인데, 이제 A와 B는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을, 기억, 니은, 디귿은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면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에서 나오는 노폐물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공통점인 거고, 암모니아가 단백질에서만 나오니까 A가 단백질, B가 탄수화물, 디귿이 NH3가 될 것이고, 기억, 니은만 보면 이제 물은 폐와 콩팥 둘 다 나가고, 그 다음에 CO2는 폐로만 나가죠. 그래서 CO2는 콩팥으로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A는 질소를 포함한다 맞고요. 기억은 이산화탄소이다. 틀렸지? 물이죠. 그 다음에 이를 통해 폐를 통해서 산소가 체내로 흡수된다. 맞다. 그래서 정답은 3번. D5번 또 비슷한 맥락이지, 그치? 가와 나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단백질에서만 나오는 게 암모니아니까 니은이 암모니아, 그 다음에 기억이 이산화탄소겠죠. 탄수화물이 가가 될 것이고, 가는 단백질이다. 틀렸고, 호흡계를 통해서 CO2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 맞죠? 폐가 이제 CO2 내보내니까. 그 다음에 사람에서 지방이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는 암모니아가 없죠. 지방은 안 되고 암모니아는 단백질에서만 나오는 노폐물이니까 지방에서 나오는 노폐물은 CO2랑 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6번. 표는 사람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 A와 B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배설계와 소화계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소를 흡수하는 게 있다고 했으니까 A가 소화계겠죠. 그치? 없는 게 그러면 배설계가 되겠네. 오줌을 통해서 요소를 몸 밖으로 내보낸다. 이거는 있음 배설계죠. 그치? 그 다음에 A는 소화가 있고 배설이 있고 둘 다 있고. 기억 A는 소화계이다. 맞죠? 그 다음에 작은 창자, 이거 옛날 말로 소장이죠. 소장은 B에 속한다. 틀렸죠? 소장은 A에 속하지. 그 다음에 자율신경이 작용하는 기관이 있다는 A에 해당하냐 라고 했죠. 자율신경이 이제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잖아요. 부교감. 이런 거는 전부 둘 다 있죠. 왜냐면 뭔가 긴장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방광을 확장하지. 그렇죠? 그래서 자율신경이 작용하는 기관이 배설계, 방광도 있고요. 그렇죠? 소화계, 위, 작은 창자 전부 다 이제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면 소화 기능이 잘 안 되니까, 저하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다음은 사람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에 대한 자료이다. A와 B는 배설계와 소화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음식물을 분해해서 영양소를 흡수하니까 A가 소화계, 그 다음에 B가 배설계가 되겠죠. 배설계에서는 오줌을 통해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가 되겠지. 그래서 기억 A는 소화계이다. 맞고요. 작은 창자는 A에 속한다. 아까 나왔던 문제 같은데 A에서 흡수된 영양소의 일부는 순환계를 통해서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맞죠? 영양소는 순환계를 통해서 운반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다른 모든 세포들이 이제 세포 호흡할 수 있게 갖다 주는 역할을 하죠. D8번. 표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 A와 B를 통해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래요. A와 B는 배설계와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억은 H2O와 요소 중 하나이다. 날숨으로 배출했대. 날숨으로 배출하는데 요소를 날숨으로 배출하지는 않죠. 그치? 그래서 날숨으로 배출하니까 얘는 일단 호흡계고, 호흡계로 배출되는 거니까 H2O가 될 것이에요. 아미노산이 세포 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된 물, 맞지? 물론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서 오줌으로 배출하기도 하지만 오줌에 물도 배출이 되고 아미노산 사용한 결과 노폐물 중에서 물도 있으니까 A는 배설계, 기억은 물이 될 거야.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큰 창자는 A에 속한다. 큰 창자는 대장이죠. 대장은 소화계에 속하죠. B는 호흡계이다. 맞다. 그래서 정답은 3번. 9번. 사람에서 포도당이 다리의 조직세포로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낸 건데 가와 나는 음식물로 섭취한 경우와 혈액으로 주사한 경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와 B는 소화계와 순환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음식물로 섭취했으니까 일단 소화계가 작용을 하고 혈액을 통해서 조직으로 운반되겠죠. 그래서 소순, 혈액으로 주사했으면 바로 순환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로 섭취한 경우가 가, 혈액으로 주사한 경우가 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소화계이다. 맞고, 타이록신은 호르몬이지.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표적기관으로 운반되기 때문에 순환계를 통해서 운반되는 것이 맞죠. 그 다음에 간은 음식물로 섭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표는 사람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래요. A와 B는 신경계와 소화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영양소를 분해해서 흡수했대. 그럼 얘는 소화계겠지? 그 다음에 뉴런, 이거는 신경세포니까 신경계에 해당하겠죠. 기억, A는 소화계이다. 맞고, 기억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기억에서도 물질 대사가 일어나겠죠. 왜냐면 뉴런도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도 세포 호흡 및 물질 합성, 단백질 합성 뭐 이런 거를 하겠죠.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게 맞고, 왜냐면 그 신경 전달 물질 같은 단백질도 합성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타이록신, 이거 호르몬이잖아요. 호르몬은 혈액, 순환기를 통해서 표적세포로 운반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1번. 다음은 사람의 기관계 일부를 나타낸 거래. 이자, 간, 위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그림을 보면 A가 간이고 B가 위고 그 다음에 C가 이자가 되겠죠. A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거 맞고 동화작용이었어요. B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소화가 일어나니까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C에서 호흡계를 통해 흡수된 산소의 일부가 사용된다 라고 했는데, 산소는 일단은 세포의 세포호흡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세포는 세포호흡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세포도 세포호흡을 해야 돼서 산소의 일부가 사용된다가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이런 문제 많이 나오지, 그치? 영양소가 들어갔어. 그럼 소화계, 배설계는 오줌 나오는 거고, 가운데 있는 게 순환계, 그 다음에 O2, CO2 들여오고 내보내는 게 이제 호흡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간은 호흡계다. 맞고요. 그 다음에 큰 창자, 대장이지. 대장은 소화계에 속한다. 맞고, 호르몬이죠. 항이뇨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배설계로 이동한다. 맞지, 그치? 호르몬의 표적기관이 콩팥이죠. 그래서 콩팥이 속한 배설계로 이동을 하는데 뭐를 통해? 호르몬이니까 혈액을 통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13번. 수축기 혈압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들을 나타낸 것이고 A와 B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고 A와 B는 정상인과 고혈압 환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수축기 혈압이 증가할수록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죠.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를 따지면 이제 혈압이 증가할수록 고혈압일수록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면 수축기 혈압이 B가 더 높고 이완기 혈압도 B가 더 높지. 그래서 B가 고혈압 환자, A가 정상인 것을 알 수 있죠. 대사성 질환 중에 고혈압이 있고 질환 발생 위험도는 고혈압일수록 높아지니까 B가 더 높겠죠. 그래서 틀렸고 B가 고혈압 환자이다. 맞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표는 한국인의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과 A와 B의 겸사 결과를 가완하는 혈압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가완하는 A와 B의 혈압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대사성 질환은 물질 대사 이상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정의죠. 대사성 질환의 정의. 물질 대사 이상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A에서 기억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공복 혈당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100 이상이면 대사증후군, 병이다 라고 보는 거죠. 대사성 질환. 근데 A가 132이기 때문에 지속되면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B는 정상이지. A는 위험하고, 그 다음에 150 이상 중성지방이면 이제 그 고지혈증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A는 지금 150 이상이에요. 근데 B는 아니지. 그치? 안정기 혈압 130 이상이면 고혈압인데 150.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볼 수 있는데 110. 그쵸? 그래서 가가 다 걸렸네. 그래서 A는 B보다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5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대사성 질환에 대한 학생 ABC의 발표 내용이다. 발표한 내용이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했죠. 고혈압은 감염성 아니지. 그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A는 틀렸고요. 대사성 질환 중에는 고지혈증, 고지질혈증이 있습니다. 맞고요. 스트레스 유전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6번. 표는 대사성 질환인 고혈압, 간화의 증상을 나타낸 거고 간은 고지혈증, 당뇨병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데 오줌 속의 포도당이 당뇨병이죠. 그 다음에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정상인보다 많다. 이거 지질이죠, 그치? 그래서 고지혈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르몬 인슐린이 부족해서 오줌 속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맞죠?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었고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A에 해당하는 게 맞고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지. 5번. 자, 그림은 흡연, 당뇨병, 고혈압에 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 위험도를 나타낸 것이다. 대사성 질환 중에는 당뇨병이 있고요. 흡연만 하는 경우가 당뇨병만 있는 경우보다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 위험도가 높죠. 그치? 그 다음에 흡연을 하고 당뇨병, 고혈압이 모두 있는 경우, 이 경우, 고혈압만 있는 경우, 요 경우보다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 위험도가 높다. 너무 쉬워. 3번. 자, 간은 정상이네. 나는 고지혈증에 있는 사람의 혈관에서 혈액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지질 말하는 거죠. 콜레스테롤이랑 중성지방. 고지혈증은 대사성 질환이니까 물질 대사의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 맞고요. 콜레스테롤, 기억,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물질 맞고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5번. 자, 19번 정상인 A와 B에서 시간에 따라 측정한 체중을 나는 시점 T1과 T2일 때 A와 B에서 측정한 혈중 지질 농도를 나타낸 것이래요. A와 B는 운동을 한 사람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과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죠. 체중이 점점 늘어나니까 얘가 이제 비만,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면 비만이고 운동을 했으니까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눌까요? 운동을 했으니까 체중이 줄어들 것이고 처음엔 둘 다 정상이었지만 A는 운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체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한 사람이 B. 구간 1에서 구간 1은 A가 지금 살이 찌고 있죠. A가 살이 찌고 있으니까 에너지 섭취량, 먹은 양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클 것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T2일 때 A가 지금 혈중 지질 농도가 크죠. 읽어주면 되지. 혈중 지질 농도는 A가 B에서보다 크다. 해서 1번입니다. 자, 20번 사람의 질환 A에 대한 자료이고요. 고지혈증과 당뇨병 중 하나인데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이 많은 질환이래요. 그러면 고지혈증이지. 그쵸? 그래서 A는 고지혈증이고 그러면 혈관이 좁아져서 높은 압력으로 밀어줘야 되니까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대사성 질환 중에는 고혈압이 있죠. 그치? 그 다음에 비만에서 발병 비율이 높아지니까 비만에서가 정상 체중에서보다 발병 비율이 높다. 맞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